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 우리 닭띠분들. 네. 24년도 닭띠요. 닭띠 분들은 원래 성향 자체가 고드세요. 남한테 피해도 안 주시고 좀 예민한 성격이긴 한데 어찌 보면은 좀 완벽주의에 가깝다랄까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렇지만 갑진년 해운년은 좋으니까요. 괜찮아요. 68 정유생 닭띠들은 건강관리 잘합시다. 건강에 연세가 있다 보니까 건강관리 좀 잘하시면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한테 피해는 안 줘요. 성격 자체가 피해 주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대신 건강관리 잘하시면 되고요. 또 68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금전은 원래 큰 돈 없어요. 큰 돈이 모아지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고생하고만 사셨다고 보시면 되고 완벽한 성격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간혹 가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구설십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 주장이 조금 굽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외골수 같으죠. 그런 성향 때문에 구설십에는 좀 쌓일 수 있겠어요. 특히 66 되신 분들은 여성분들 이렇게 남들하고 대화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좋게 대화하세요. 안 그러면 구설시비가 좀 들어올 것 같네요. 그다음 그 아래 우리 기후생분들도 한번 네. 보세요, 선생님. 자, 기후생 닭띠는 올해는 갑진년 해운년에는 좋아요. 우리가 대운 들어오는 띠 중에 한 분인데 닭띠들은 금전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기후생들은 금전 걱정하죠. 작년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갑진년에는 잘 될 거고 또 돈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저 좀 막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기후생들은 조금 괜찮을 거예요. 이번에는 기후생들 같은 경우는 금전에도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을 거고요. 인간관계가 특히 잘 될 것 같아요. 조금 침체했던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업그레이드 돼갖고 사람들한테 이제 남들이 뭐 부러워할 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그래도 대우받고 인정받는 해운년은 될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내년에는. 갑진년에는 좋네요. 우리 아래에 있는 이제 신유생분들도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신유생들도 44살 신유생들도 좋아요. 좋은데 자 이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금전의 손실이 들어오는 대신 나가는 게 좀 커 보여요. 예를 들어 큰 돈이 한 번에 훅 빠질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건강 때문에 빠질 것 같아요. 뭐 수술을 한다든가 부모님이 수술을 하신다든가 운은 좋은데 큰 금전의 손실은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금전 대비해 주시고 아직 나이가 44살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그 대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44살 특히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주변에 내 지인들이 재산이고 자산이다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만 잘 형성해 놓으면 내가 금전이 없어도 그 금전이 내 입으로 인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해운년이에요. 내년에 금전은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큰 돈이 꼭 나가야 되니까 그거 내가 나가든 부모님에 의해서 나가든 가족에 의해서 나가든 큰 돈은 손실이 보이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운 좋아요. 선생님. 네. 그 신유생분들 네. 제가 아는 분이 네. 이혼을 했는데 네. 신유생분들이 이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신유생들이 일부 종사가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런 분들의 사주가 들어오면 대부분 딱 보면요. 3부 종사할 사람은 3부 종사 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잠깐 뭐 1, 2년 동거하다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주에서는 일부 종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 계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잠깐 점사 정유생 68 되신 어르신들도 일부 종사가 하신 분이 계신다면 힘들겠을 거예요. 그분들도 일부 종사가 어렵고 또 44살 되신 분들도 일부 종사가 어려운 분들이 좀 덜어 계셔요. 일부 종사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좀 많아요. 내년에 뭐 결혼은 있을까요? 뭐 재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연애운이나 뭐 이런. 연애운 같은 경우는 늘 이 사람들이 좀 예민해요, 성격이. 그래서 좀 여성들이 만나서 이게 편향적으로 바라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성향을 못 속이잖아요. 그죠?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람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속이 좋고 내성적이구나 해서 여성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좀 가감해지십시오. 그래야 연애운도 나한테 성격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있고 들쑥날쑥한 사람이 있는데 요즘 여성분들이요. 남자를 볼 때는 금전운도 보지만 그 사람 성향을 이제 이 정도 중년 정도 되면 성향을 많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연애운은 물론 있어요. 평생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자는 항상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대신 어느 분을 선택해서 내가 내 반려자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니까 여성분들이 많다 그래서 편협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 자신을 먼저 바꿔놓으세요. 44살 신유생. 만약에 이혼하고 혼자 계신 분이 계시면 당신 성격 때문에 헤어지는 성향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닭띠분들입니다. 자, 닭띠분들 작년, 재작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동 변동도 있어도 좋은 게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도 좋니 나쁘니 해야 되고 시시비비가 있어야 되고 이 닭띠분들이 보통
조실 부모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쪽 부모가 조금 일찍 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뭐를 말하냐면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조상 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빌어 가시면 큰 덕을 보신다. 특히 누구?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떨어져서 있다든지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편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재주가 많아요. 영리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정기 있죠. 이 닭띠분들이 간정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잘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정적이고 감정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 닭띠가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이 닭띠분들이 보면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잘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중에 한 띠가 이 닭띠분들이에요. 자, 개유생 올해는 갑진년이라 할지라도 너무 좋아. 나쁘지 않아. 하지만 뭐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올해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업신이 돼서 나를 많이 도운다. 개유생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여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대신에 또 뭐가 있냐면 가정에 대한 상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 그래서 일찍이 내가 자립을 해가 나온 친구들은 이성적으로도 풍파가 있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들이 또 다르게 보면은 직장으로 안정 못 하신 분들이 많아. 근데 올해는 뭔가 모르게 직장에 안정이 들어오고 이동 변동이 들어오고 제가 말하는 올해 이동 변동이 들어왔다는 건 항상 한 해 전 하반기를 봐야 되고 한 해 후 상반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유생 이분들이 올해는 이동 변동 여자분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듯하고 또 직장으로 보면은 공무원 쪽이 많습니다. 공무원 쪽이 많고 또 다르게 말하면 내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 32살 개유생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 나가면 된다. 이성의 친구가 들어와도 나한테 덕을 주고 이성 쪽으로 아니면 배우자 쪽으로 내가 모든 걸 열어놓고 봐라. 그런 기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44살 신유생 이분들은요 여자분들이요 완전 한량님.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상냥합니다. 근데 뭐냐? 실속이 없어.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자분들은 대신에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 성실하고 또 자기 발전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발전을 이뤄 나가려고 끈기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남자분들이 결혼 장가를 늦게 안 가면 가정으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늦게 가라. 이 신유생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늦게 가든 일찍 가든 나름대로 막 여성 하기 때문에 유두리가 있어. 임기응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데 올해 운으로 보면 남자분들도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영업 쪽에서 내가 크게 이뤄갈 일이 있고 성과가 크게 올라올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들어와. 그러다고 해서 로또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금전들이 뭔가 모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지금 부동산이 막 바닥을 치고 이래도 우리 집은 잘 팔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뭐 집을 임대를 하더라도 좋은 주인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뭐겠습니까? 직장으로도 승진운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자 지금까지 장사도 하고 영업도 하고 뭔가 내가 활동하려고 이분들은 돈이 있어도 집에 가만히 못 놀아요. 그래서 움직이셔야 돼.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크게 막 어떻게 보면 앞으로 벌고 뒤로 밑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남 보기엔 요란스럽고 좋다 하더라도 하나도 실속이었고 안에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부터는 뭔가 내가 움직이거나 새로운 사업장으로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이동 변동으로 인해서 내가 그나마 편하다 좋다 이 소리가 나고 동서사방 바쁘게 문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유생 이분들이 3, 4년 안에 집안에 상문이 일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부모의 상문도 있었을 거고 상문이 있었을 분이 많아. 근데 이 여자분들이 신의 어떤 기운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을 잘 빌고 가셔야 되고 또 굉장히 고지식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한테는 항상 어떻게 보면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베푸시는 분들. 누구한테? 형제간한테. 내가 딸이라도 아들 노릇해야 되고 차남이라도 장남 노릇해야 되는 게 이 기후생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문이 열려서 조상에서 도와주는 형국이 크고 여자분들 특히 재산으로 크게 불릴 일이 있고 문서에 획득할 일이 있고 계획했던 데에서 내가 크게 열릴 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직장으로 문이 열린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덤으로 주고 거저 주는 것 같아도 뭔가 손해보는 느낌. 거기에 따르는 내가 반드시 좋은 일에 따르는 행제에 따르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가져야 되는 일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펴라. 무조건 이거를 준다고 해서 다 받지는 마라. 이게 무슨 목적으로 주는지 어떤 용도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거는 뭐냐? 문서, 금전, 사업, 영업 모든 것을 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후생 분들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뭐가 있느냐? 남자분들은 기후생 남자분들이 올해 상문이 들어올 형국이 크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라. 아니 조심을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 상문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무엇을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 자 올해는 56이지만 후내년에는 57이 돼요. 그럼 내성준이 올해부터 발동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잘못하면 내가 뒤집히는 형국이다. 그래서 간제가 덮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기후생 이분들이 좋다 하더라도 남자분들 간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유생 남자분들. 자, 남자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머리 좋고 기술 좋고 꼼꼼하십니다. 꼼꼼하시긴데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다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는 뭔가 모르게 반전이 일어나서 끊겼던 거래처도 들어오고 끊겼던 금전으로 조금 시끄러웠던 돌지 않았던 부분이 돈다. 그래서 괜찮다. 오히려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정유생 여자분들이 일부 종사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평생 나는 삼재였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조금씩 열려가는 형국에서 올해 갑진년에는 조금 더 거듭해서 좋아진다. 금전에 금전을 더하고 근심은 가시고 뭔가 편안이 오고 안정이 오고 근데 항상 여기 안 아프면 저기 아파 저기 안 아프면 여기 아파 큰 병은 없어. 이분들은 뭐냐? 조상병, 신병이라. 그래서 조금씩 빌어가면 괜찮다. 하지만 올해는 68에 있어서 빌어라 마라 소리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 닭띠 분들의 2024년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닭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 닭띠분들 제자가 개미년에도 그렇지만 이게 상담을 좀 하다 보면요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갑진년에 들어와서 이 닭띠분들이 좀 뭐라고 설명하기가 왜 나이대 별대로 좀 확 갈린다? 20대에도 닭띠분이 있을 거고 30대에도 닭띠분, 40대, 50대, 60대도 닭띠분들이 계시지만 이 나이별대로 좀 갈리는 게 이 닭띠분들이에요. 띠로 이렇게 딱 하나로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닭띠분들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왜냐면 이 닭띠분들이 고집도 좀 세시고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생각이 자기 틀에만 이렇게 있으신 보수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닭띠분들이 갑진년에는 오히려 이런 성향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왜 뭐 이렇게 너무 강하고 너무 막 남의 말 안 듣고 내 중심적이고 이런 게 때로는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누구 말도 좀 들으세요. 또 이렇게 좀 참고하세요. 이러는데 갑진년만큼은 좀 내 고집대로 내 성향대로 좀 가셔야 되는 해다. 왜 그러냐면은요.
중심을 잃지 말고 올해는 자기 중심대로 좀 가야 되는 해예요. 왜? 인덕이 좀 부족해요, 이분들. 갑진년에 또 좀 그랬던 분들이, 이 닭띠분들이 인덕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갑진년에는 좀 특히나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금전과 뭐 변동 이런 거에는 좀 운이 들어와 있어요. 금전운도, 변동운도 이런 게 좀 들어와 있으셔서 또 그런 면에서는 괜찮기는 한데 좀 이기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본인의 성향대로 좀 가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서운도 있고 금전운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은 묶어드리는 걸 권장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뺏기게 돼, 잘못하면. 그러니까 문서운도 들어오고 금전운도 들어오고, 금전은 결국은 재물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문서운이 있을 때는 꼭 사는 문서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근데 문서운이 있어야 나갈 문서도 나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닭띠분들이 그런 건 들어오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꿰어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닭띠분들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띠별로 정말 너무 확 갈려요. 이 닭띠분들이 나이별대로 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인간의 말썽하고 구설하고 금전의 손재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묶으시라는 얘기는 들어온 거를 뭐 문서를 살 수 있으면 문서운이 있으니까 사시든 아니면 은행에다라도 갖다 넣으시든 누구하고 거래를 하지 크게 마시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내 고집대로 나 안 해 하면 안 와야 돼. 내 성향대로 나 보수적이야. 내 중심적이야. 근데 옆에서 이 안 좋을 때는요. 내가 누구 말 잘 안 듣는데도 이 수가 안 좋을 땐 막 들려. 안 듣고 싶은데. 근데 갑진년에는 그것도 내 고집대로 다 드셔야 돼. 나 원래 안 그랬어. 난 안 한다고만 안 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성향이 빛을 좀 발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닭띠분들 좀 아침에 태어나신 닭띠들, 아침에 태어나신 닭띠들은 입을 거 먹을 거가 좀 생기실 거예요. 일이 잘 된다는 거겠죠. 먹을 거 입을 거가 생긴다는 건. 올해는 우물에 물이 마르지 않듯이 금전도 떨어질만 하면 또 어디서 생기고 이게 좀 그렇게 될 거예요. 회전이 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꾸 깨질 거예요. 몸도 무거워질 거고. 그러니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자가 이렇게 띠별로 얘기를 닭띠분들은 하는 게 좀 많이 어렵네요. 오늘 이상하게 제가 다음에 영상 찍을 때 이 닭띠분들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닭띠분들은 진짜 한쪽 귀를 닫아야 된다. 양귀를 닫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양귀를 닫고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된다. 그럼 뭐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하려고 했으면은 동업 안 되고요. 투자 안 되시고요. 지키라니까요. 대신에 내가 문서운이 있으면 내가 집을 팔라고 내놨던 땅을 팔라고 내놨어요. 그 문서운이 있으면 그게 성사가 되는 게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성사가 되셨으면 움켜쥐고 있지 마세요. 왜? 자꾸 뭘 하자고 와. 그래서 귀 닫고 눈 막고 하시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뭘 할 생각도 없었어. 뭘 할 의도도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랑 동업하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 근데 특히 닭띠분들은 웬만하면 사업 장사 안 하셨으면 제가 좋겠어요. 근데 귀신이 알듯이 내가 뭘 한 게 이렇게 드러나나? 할 정도로 온단 말이야. 그러죠. 그러니 이 성향이 때로는 이 보수적인 게 굉장히 갑진년에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들었던 거 그냥 듣지 마세요. 원래 안 하셨던 건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닭띠분들 이제 띠별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네. 닭띠분들이 아까 전에 그 무슨 띠 말하다가 뱀띠 말하다가 이렇게 쫀다. 띠병이 쫀다 이래. 닭띠가 그 사람을 쫍니다. 그거는 이게 넘기지 마시고 에이씨 이러지 마시고 우리 닭띠 여러분들 또 그 얘기하네. 또 이상하게 닭띠는 쫙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고 그것만 없어도 좋겠는데 근데 타고난 성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2024년도를 봐줘야 되잖아. 2023년도에는 너무 안 좋았어 이분들도. 근데 2024년도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서고 사람으로 인해서 망해요.
닭띠가. 둘 중 하나예요? 예, 아니면- 그러니까는 사람이야. 무조건. 내 주위의 사람, 내 연인, 내 가족, 내 사업의 뭐 동반자, 뭐 직장,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내 운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 운이 급격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선택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닭띠 분들은 2024년도에는 사람이 자꾸 붙어. 뭐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남자가 잘 붙는다든지, 막 갑자기 네. 여자가 자꾸 막 뭐 대시가 온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다 사람이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서 좋은 사람을 보는 눈보단 나쁜 사람과 만나서 일을 도모할 일이 더 생기는 거지.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이 생길 수도 있고 망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안 좋은 연인들 있잖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불륜 이런 분들도 주의를 요망합니다. 망신? 네, 야. 네, 주의를 요망하고 어쨌든 딱 이렇게 나와 한마디가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대. 그러니까 모텔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대. 연인들을 얘기를 하니까 남녀의 문제를 예정의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잘 선택하셔야 돼. 모텔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있잖아. 여자는 남녀와 잠자리를 합방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요새는 여자분들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여성분들은 그래요. 남자분들도 그래요. 들어갈 때 틀리고 나갈 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울고 웃고 할 수가 있어. 우리 닭띠분들. 나쁜 인간을 만날 확률이 높지만 너무 높아. 그 중에 좋은 인간을 보는 눈을 잘 길러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콩깍지 쓸 일이 많아. 그게 꼭 콩깍지가 꼭 연인에서 꼭 콩깍지가 쓰진 않아요. 사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럼 사업 달콤한 제안. 그럼 그거에 갑자기 막 나는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지. 난 객관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믿고 있다고 해도 이런 때에는 다 가린다고. 내가 아까 무슨 띠에서는 눈 가리고 귀 막고 막 이래라고 했잖아. 네. 근데 우리 닭띠분들은 다 열어야 돼.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봐야 돼. 5감, 6감까지 다. 그렇죠. 왜냐하면 콩깍지가 씌이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수가 생기고 나한테 구설이 생기고 내가 눈물 흘릴 일이 생기는 거지. 후회할 일이 생기고. 좀 이게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게 좋은 거보다도 이 모태솔로나 연인이 없던 사람들, 애인이 없던 사람들은 애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 뭐 누군가 나한테 그리고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운은 생기긴 하는데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내가 손해냐 안 손해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는 나 손해지. 금전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 손해는 아니고요. 내가 객관적인 걸 판단할 수 있게 보시란 얘기야.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닭띠가 이래서 정말 운이 안 좋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복자가 그랬으니까 오케이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을 키우자. 그래서 키우셔서 사업을 하실 때거나 직장의 이동 변동. 직장의 이동 변동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너 거기 가면 월급을 더 준다는데. 갈래? 근데 갈래? 하는데 그게 나쁜 유혹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거기 가면 더 안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좋은 걸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닭띠분들은 그러니까는 내가 맨날 아까도 얘기했잖아. 닭띠는 쪼아서 문제라고. 2024년도엔 좀 쪼으세요.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네. 짜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야 내 걸 찾지. 그래야 객관적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것만 빼시면 우리 닭띠분들은 그래도 좋다. 나쁘지 않다. 바로 앞에 포도도 있고 바이올린 같은 것도 있고 구름을 연산시키는 벽돌도 있고 은색깔로 세팅되어 있던 저 벽에 제가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야, 너는 저 벽에 그냥 하얗게 화이트하게 그냥 두지. 굳이 저 비싼 액자를 네가 두 발로 뛰어서 다니면서 앤틱한 걸 찾겠다고 대리석집마다 다니면서 어렵게 구했대요. 근데 난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저게 럭셔리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앤틱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도대체가 크려면 크든가 작으려면 아예 작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를 목적으로 저걸 걸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띠 영상을 먼저 할까 닭띠 영상을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닭띠 영상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나 봐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동생은 닭띠거든요. 그리고 신유생들 개묘년에 힘들었다 그러고 죽기 살기로 달렸다 그러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왔다 그러고 지네들이 아쉽고 힘들 때는 그냥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것처럼 그냥 죽을 똥 살똥 했다가 또 조금만 한 고비를 넘어가고 나면 또 내가 엄청 열심히 하고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엄청 노력해서 된 것처럼 아유 이 닭대가리들 어디다 비위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자, 닭띠분들은 이와 같이 참 비위장 만들기가 맞추기가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맨날 혼자만 바빠요. 그리고 생활력도 강하고 내가 움직여야지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해야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지 좋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야 앓느니 죽어. 결국은 힘들어 죽겠다고 징징대면서도 지가 해야 돼. 이렇게 닭띠분들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가 꽂힌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분들이세요. 액자가 앤틱하지 않다고 하든 고급지지 않다고 하든 아유 럭셔리하지 않다고 하든 개의치 않아요. 닭띠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요 뒤끝 되게 오래가는 게 또 닭띠분들이기도 해요. 쿨한 척은 혼자 다 하지만 그래? 네가 나의 안목을 이렇게밖에 평가 안 했다 이거지? 이러면서 상관없는 사람들이 한해서는 끊는 것 같고 잘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오래 갈 때도 많거든요. 닭띠의 동업자를 두고 있고 닭띠의 친구를 두고 있다면 은근히 쿨한 척 하면서도 뒤끝이 오래 간다는 거 감안하셔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득이 되시려고 하고 닭띠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싶다거나 조금 잘 움직여서 가고 싶다면 닭띠들한테 귀인이 쥐띠 그리고 양띠, 뱀띠가 있긴 한데요. 다른 선생님들이 볼 때는 상생을 하기는 어려운 띠들이라고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요 원래 극과 극일 때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서 망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망하고 오라 그래요. 남아있는 가루를 갖고라도 부셔진 걸 갖고라도 짜맞추기를 하겠다고 땜빵을 하겠다고 움직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근데 닭띠분들 이와 같이 망할 거면 확실하게 망해서 우리 일어서기로 하고요. 그리고 좀 올라갔다 싶으면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건강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일부러라도 돈을 들여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갑진년에는 닭띠분들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할 건데요. 제가 소통하지 않아도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알아들을 닭띠분들에게 이 산천의 기운들 그리고 이 신당의 기운들 그리고 제가 모아서 움직일 겨울의 기운들 한껏 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살아남아서 본인 하나가 살아남는 걸로 10사람, 100사람이 살 수 있어요. 닭이 산란을 시킬 때 부화를 시킬 때 알을 꼭 끌어안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듯이 내 식구들 중에서 내 자식들을 조금 더 품어 안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일과 명예, 돈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을 품어 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갑진년도 화이팅 할 거고요. 닭띠분들 내년도 승승장구 하실 것 같네요. 아무래도 운기가 아주 좋으니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윙크 한번 날리니 열심히 저도 좀 보조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